가난하면 아들도 못 살려요. 인정하세요. 당신은 무능해요. 가난한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이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녀가 버텨야 했던 이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두웠던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합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죠. 중환자실 앞 의자. 거기 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박순덕, 68세.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통장. 펼쳐보고 또 펼쳐봅니다. 잔액은 80만 원. 순덕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하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옵니다. 순덕은 벌떡 일어섭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한 달, 아니 3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술? 비용은요?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억 2천, 80만 원밖에 없는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그녀의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박민수 43세.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살려줄게.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탑니다.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모두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덕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입니다. 순덕은 버스에서 내립니다. 동네 경로당. 그녀가 매일 찾는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머, 순덕이 왔네. 누군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순덕은 작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구석 자리로 향합니다. 경로당 한가운데 최영자가 앉아 있습니다. 67세, 파마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을 들고 있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경로당을 채웁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태블릿 화면. 프라임 투자자문 대표 최지훈. 웹사이트가 화려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지훈이 회사에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답니다. 영자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작년에만 고객들 수익을 300억 만들어줬대요. 할머니들이 감탄합니다. 세상에, 대단하네.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요. 제주도? 네. 지훈이가 호텔 풀빌라 예약해줬어요. 1박에 500만 원짜리래요. 경로당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영자 씨는 정말 복 많으시네요.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영자는 겸손한 척하지만 표정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뭐 애들이 효자라서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순덕을 바라봅니다. 순덕아, 너네 아들은 뭐하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로당. 모두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립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직업이 뭔데? 순덕은 입술을 깨뭅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말기 간경화.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어요. 애매한 대답. 영자가 그녀를 쳐다봅니다. 어머, 순덕 씨. 맨날 병원 간다며요? 순덕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아들이 좀 아파서요. 또 아프세요? 맨날 아프네. 영자의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병원비 많이 들겠어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요즘 병원비 장난 아니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집 팔아야 한다던데. 영자가 덧붙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그러는데요. 병원비 못 내서 치료 포기하는 사람 엄청 많대요. 그 말을 듣는 순덕.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입니다. 치료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쥡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영자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합니다. 잠시 후 순덕은 화장실로 향합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이 아들 말이야. 순덕은 멈춥니다. 말기래. 얼마 못 산대. 진짜? 응. 내가 아는 간호사한테 들었어. 강경화 말기래. 순덕은 숨을 죽입니다. 불쌍하긴 한데. 순덕이가 워낙 돈이 없잖아. 맞아. 수술비도 못 낼걸. 그러게. 안 됐지 뭐.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호기심뿐. 순덕은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해가 지고 순덕은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앞. 오늘도 면회는 15분뿐입니다. 유리문이 열립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민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 생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힘들었구나. 순덕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엄마가 꼭 살려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다짐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15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순덕은 일어섭니다. 내일 또 올게. 조금만 버텨줘. 중환자실 문을 나서는데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순덕은 돌아봅니다. 원무과에서 연락 왔는데요. 입원비 납부가 밀렸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300만 원 입금하셔야 해요. 300만 원. 그것조차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입니다. 순덕은 비상계단으로 향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순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 박 여사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 대표님의 의지가 문제죠. 순덕은 눈물을 삼킵니다. 제가 반드시 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박 여사님, 민수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전설입니다. 그분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회장님. 절대 비밀 지키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강 회장.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뜻을 존중하고 싶은데 중얼거립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아들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업계 전설이었죠. 천재 펀드 매니저. 30대에 이미 수천억을 운용했던 사람. 하지만 10년 전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 아내와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만 살아남았죠. 그날 이후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순덕은 아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신탁에 맡기고 모든 것을 뒤로했죠. 그렇게 10년. 아들과 단둘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순덕은 비상계단에서 내려옵니다. 1층 로비.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적입니다. 낡은 지갑. 그 안에 명함 한 장. 박민수 대표이사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밑에는 작은 글씨. 총 운용 자산 3,200억 원. 순덕은 명함을 꺼냅니다.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민수야, 이 돈이면 수술비 1억 2천.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쓰는 것을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순덕은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녀는 병원을 나섭니다. 밤길을 걷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은지야, 내 아빠 좀 도와줘. 은지, 죽은 손녀의 이름입니다. 할머니가 내 아빠 꼭 살릴게. 다음 날 아침 경로당. 순덕은 문을 엽니다. 영자가 또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명품 가방 보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 명품백 로고가 선명합니다. 1,200만 원짜리래요. 할머니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영자는 가방을 꺼냅니다. 까만색 명품 가방. 햇빛에 반짝입니다. 만져보실래요? 영자가 주변 할머니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감탄합니다. 그때 영자의 시선이 순덕에게 향합니다. 순덕 씨도 만져볼래요? 순덕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처음 보시죠? 영자가 가방을 들고 다가옵니다. 순덕 앞에 가방을 들이댑니다. 이런 거 실물로 보기 힘들잖아요. 순덕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영자가 웃습니다. 근데 순덕 씨, 아드님 병원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던져진 질문.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1억 넘는다며요? 순덕은 입술을 깨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요? 언제까지요? 곧요. 영자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에이, 솔직하게 말해요. 힘들죠? 순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합니다. 아니, 있잖아요. 40대 아들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돈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저축이라도 하시지. 순덕의 주먹이 떨립니다. 우리 지훈이는 날 위해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는데 영자는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해요. 잘 지어야. 순덕은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밤, 순덕의 집, 좁은 원룸. 순덕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들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80만 원, 23만 원, 15만 원, 다 합쳐도 12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 순덕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입원비 미납으로 인해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녀는 운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병실 서랍 깊은 곳에 또 다른 서류가 있다는 것을. 박민수 대표 자산운용 현황.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 총 자산 3,200억 원. D-30. 간 이식 수술까지 남은 시간. 30일. 딱 한 달입니다. 박순덕은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손에 든 종이 한 장. 간 이식 대기 안내문. 거기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30일 이내 수술비 미입금 시 대기 순위 제외. 순덕의 손이 떨립니다.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 이해하시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수술비 준비 안 되시면 다른 분께 기회가 가야 해요. 그럼 저희 아들은요? 의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이 한계입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한 달. 네. 그 이후에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순덕은 상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을 짚고 걸어야 할 정도죠. 어떻게든 해야 해. 중얼거립니다. 다음 날, 순덕은 은행을 찾습니다. 대출 상담 직원 앞에 앉습니다. 어르신, 대출 신청하시려고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직원은 서류를 봅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습니다. 1억 2천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신용조회, 자산조회.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전 신용불량자도 아닌데요. 나이가 문제입니다. 68세시고요. 소득도 없으시잖아요. 담보도 부족하고요. 순덕은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걸로는 1억 2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최대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순덕은 다른 은행도 찾아갑니다. 고려은행, 죄송합니다. 대한은행, 어렵습니다. KK은행, 불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이 같은 대답입니다. 순덕은 부동산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어봅니다. 어디 사세요? 평택 구도심 빌라요. 전세 5천만 원이고요. 중개인은 컴퓨터를 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그 동네 빌라는 4천만 원도 어려울 겁니다. 4천만 원이요? 네. 게다가 금매로 내놓으시면 3천만 원 받기도 힘들 거예요. 순덕은 절망합니다. 5천만 원 전세금 받아도 빌라 팔아도 합쳐봤자 8천만 원. 여전히 4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며칠 후 순덕은 다시 경로당에 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최영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모두가 영자에게 집중합니다. 영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번에 회사 건물을 샀대요. 건물을? 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이요. 150억짜리래요. 할머니들이 입을 벌립니다. 150억? 세상에. 영자는 더욱 신이 납니다. 그것뿐이에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잖아요. 요즘 대형 로펌에서 일한대요. 딸은 백화점 VIP 고객이래요. 한 달에 쇼핑만 1,000만 원씩 쓴대요.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순덕은 구석에서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자의 시선이 순덕에게 향합니다. 아, 순덕 씨. 순덕은 고개를 듭니다. 병원비는 마련하셨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순덕을 봅니다. 순덕은 대답합니다.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얼마나 모으셨는데요? 그건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자가 웃습니다. 에이, 말 안 하셔도 알아요. 많이 힘드시죠? 주변 할머니들도 수군거립니다. 그러게, 1억이 어디 쉬운 돈이야. 병원비가 문제지. 영자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순덕 씨 돕기 모금 운동 어때요? 순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죠. 영자는 주변을 돌아봅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내면 돼요. 우리가 30명이니까 300만 원. 잠시 침묵.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3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영자가 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요. 1억이 필요한데 300만 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비웃는 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죽을 사람한테 1억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순덕의 눈이 커집니다. 어차피 말기 환자잖아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영자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그러는데요. 말기 환자 생존율이 20%도 안 된대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그렇네. 순덕은 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순덕 씨, 제 말이 틀렸나요? 순덕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들 나이가 43살이죠? 40대 가장이 그렇게 아프면 그만하세요. 순덕의 목소리
작지만 단호합니다. 영자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뭐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순덕이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살 겁니다. 꼭 살려낼 거예요. 영자가 코웃음 칩니다. 어떻게요? 돈도 없으면서. 그건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순덕에게 다가옵니다. 순덕 씨, 현실을 보세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예요. 당신처럼 가난하면 아들도 못 살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인정하세요. 당신은 무능해요. 그 순간 경로당 문이 열립니다. 정장 입은 남자, 중년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영자 씨 계십니까? 영자가 돌아봅니다. 네, 전데요. 남자가 명함을 꺼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박철수 조사관입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금융 감독원요? 네. 최지훈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왜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칩니다. 최지훈 씨가 운영하는 프라임 투자자문사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고소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폰지 사기 혐의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웅성거립니다. 폰지 사기? 그게 뭐야? 조사관이 설명합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수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피해액이 현재까지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관이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투자자 명단입니다. 총 237명. 모두 피해자들입니다. 영자는 화면을 봅니다. 낯익은 이름들, 동네 사람들, 지인들, 모두가 지훈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럴 수가. 영자는 주저앉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병원에 갑니다. 민수의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심해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야, 버텨줘. 조금만 더.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사채, 좁은 사무실,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얼마 필요하신데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남자가 웃습니다. 할머니, 그게 장난이에요? 제발 빌려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남자는 담배를 끕니다. 이자는 한 달에 30%입니다. 30%요? 네. 1억 빌리면 한 달에 3천만 원 이자예요. 순덕은 계산합니다. 3천만 원 이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담보는요? 제 집이 있어요. 전세죠? 그건 담보로 안 받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건 없으세요? 제 목숨이라도. 남자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그건 우리도 안 받습니다. 나가보세요. 순덕은 쫓겨납니다. 사무실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 서서 순덕은 무너집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편 동네에는 소문이 퍼집니다. 순덕이 아들 곧 죽는데 병원비 못 내서 큰일 났대.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슈퍼 앞, 미용실, 약국,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동정, 연민.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순덕은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못합니다. 유리창 너머 아들이 보입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민수. 순덕은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못 살리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순덕은 눈물을 닦습니다. 네. 환자분 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짐이요? 간호사가 종이봉투를 건넵니다. 병실 서랍에 있던 물건들이에요. 순덕은 봉투를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 서류 몇 장, 낡은 지갑, 그리고 명함 한 장. 박민수 대표이사,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순덕은 명함을 봅니다. 봉투 깊숙한 곳, 또 다른 서류. 펼쳐봅니다. 자산운용 현황 보고서, 첫 페이지, 거기 적힌 글자, 박민수 대표, 총 운용 자산. 순덕의 눈이 커집니다. 숫자가 보입니다. 3,200억 원. 순덕은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3,000억. 우리 민수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서류를 집어듭니다. 자세히 봅니다. 날짜는 최근입니다. 3개월 전. 신탁 운용 보고서. 펀드 수익률 연 23%. 주요 투자처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모두 진짜입니다. 순덕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10년. 10년 동안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탁 형태로, 멀리서, 조용히. 순덕은 기억합니다. 10년 전 그날, 교통사고 후, 민수가 말했던 것. 엄마, 난 자격이 없어. 가족도 못 지킨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돈을 벌어. 그냥 다 포기할래. 순덕은 아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민수는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투자는 그의 본능이었으니까요. 순덕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3,200억. 그 돈이면 수술비 1억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수는 원하지 않아. 순덕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순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원할 때까지.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D-20일. 이미 10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 순덕은 경로당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립니다. 최영자의 아들. 지훈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사기 혐의로. 뉴스에도 나왔다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순덕은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강남 유명 투자자문사 대표
200억 원대 폰지 사기. 화면에 지훈의 얼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말합니다. 최 씨는 10년간 237명의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실제 투자 실력은 없었고 학력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덕은 화면을 봅니다. 복잡한 심정입니다. 영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TV를 끕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강 회장 번호.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들의 뜻을 꺾고 그 3천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택시 안. 박순덕은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흐릅니다. 비. 1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순덕은 눈을 감습니다. 2015년 9월. 그날도 가을비였습니다. 순덕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복도. 의사들이 분주했습니다. 3번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순덕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 부인과 따님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드님만 살아나셨어요.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손녀 은지,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민수만 살아남았죠. 3주 후,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첫마디, 엄마, 내 가족은?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알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다 죽었구나. 민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매일. 한 달 후 퇴원. 민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순덕은 물었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다 정리할래. 아무 의미 없어. 그 많은 돈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도 못 지킨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돈을 벌어, 명예를 누려. 난 자격이 없어. 하지만 회사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민수가 세운 회사, 직원만 200명, 운용 자산 2조 원. 강철민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대표님, 회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신탁으로 돌려요. 신탁이요? 제 지분 전부 신탁회사에 맡기세요. 운용은 강 부사장님이 하시고요. 전 이제 뒤로 물러날래요. 강 부사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다 쓰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신원을 숨겨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투자업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순덕과 단둘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하루하루를. 하지만 회사는 계속됐습니다. 민수의 투자 철학, 민수의 전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강 부사장은 민수에게 배운 대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2조 원이 3조로, 3조가 3조 2천억으로. 순덕은 눈을 뜹니다.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 왔어요. 순덕은 돈을 건넵니다. 뛰어내립니다. 병원 로비, 엘리베이터, 중환자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순덕은 숨을 헐떡입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간부전이 심각합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고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덕은 비틀거립니다. 벽을 잡습니다. 수술은요? 수술비가 준비되셨나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이식 대기 명단에서 제외될 겁니다. 다른 환자에게 기회가 안 돼요. 순덕의 외침, 복도에 울립니다. 제 아들 살려야 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저희도 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순덕은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간호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순덕은 벌떡 일어섭니다. 중환자실 문을 엽니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엄마, 작은 목소리. 순덕은 달려갑니다. 민수야.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한테 집만 됐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순덕도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가족도 못 지킨 내가 그 돈 쓸 자격이.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민수야, 엄마가 알아. 내가 아직도 회사 자산 운용하고 있다는 거.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내 짐을 줬어. 서류가 있더라. 3,200억 원. 순덕은 말을 잇습니다. 그 돈이면 수술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민수야, 그 돈 쓰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자격이. 무슨 자격 타령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10년이야, 10년. 넌 10년 동안 자책했어. 그것도 모자라 죽으려고 해?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난 정말.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야.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감싸잡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은지도 며느리도 하늘로 갔어. 하지만 넌 살아있잖아. 살아서 그 아이들을 기억해줘야지. 민수는 흐느낍니다. 엄마, 민수야, 제발. 순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말 들어. 한 번만. 수술 받아. 다시 살아봐. 그게 은지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진짜 예의야. 민수는 눈을 감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작은 목소리.
알았어요. 순덕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수술 받을게요. 민수가 눈을 뜹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다시 살아볼게요. 순덕은 아들을 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이. 순덕은 나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찾습니다. 선생님, 네. 수술비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내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강철민 부사장 번호.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강 부사장님. 박 여사님, 대표님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수술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순덕은 말합니다. 민수가 동의했어요. 네. 자산 사용에 동의했어요. 강 부사장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내일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 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병원 상담실 강철민 부사장이 도착합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박 여사님, 강 부사장님 오셨어요. 대표님은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어제 분명히 동의했어요. 강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갑니다. 민수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죠. 민수야, 강 부사장님 오셨어. 민수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부사장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강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0년 만입니다. 민수를 보는 게, 대표님, 자산 사용 동의하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녹음하겠습니다. 강 부사장이 녹음기를 켭니다. 박민수 대표님, 신탁 자산 일부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용도는 간 이식 수술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 부사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제 송금 가능합니다. 병원 계좌번호 주세요. 순덕은 원무과에서 받은 종이를 건넵니다. 강 부사장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업무용 앱을 엽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금액 1억 5천만 원. 송금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을 위해서라면. 강 부사장도 울컥합니다. 대표님, 꼭 살아나세요. 회사가, 직원들이 기다립니다. 민수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 입금 확인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맞습니다. 순덕은 안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이틀 후 새벽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순덕은 민수를 봅니다. 민수야, 이틀 후야. 그때까지만 버텨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 경로당 최영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영자 씨 어떻게 됐대? 아들이 감옥 갔잖아. 집도 압류됐다던데. 불쌍하긴 해.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영자. 이제는 숨어 삽니다. 저녁 뉴스. 최지훈 사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최지훈 피고인의 사기 수법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0년 전 유명 투자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횡령 시도로 해고됐는데요. 화면에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순덕은 화면을 봅니다. 민수 회사. 리포터가 계속 말합니다. 최 씨는 당시 상사의 투자 기법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상사는 박민수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순덕은 놀랍니다. 지훈이가 민수한테 배웠어? 화면에 10년 전 사진. 젊은 민수의 모습. 그리고 인턴 시절 지훈. 박민수 대표는 10년 전 교통사고 후 은퇴했습니다.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TV를 끕니다. 그래서 영자가 그렇게 민수를 이용했구나. 모든 게 연결됩니다. 지훈은 민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배신했죠. 그리고 스승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틀 후 수술 전날 밤 순덕은 병원에 남습니다. 민수 곁에서 밤새 잠들지 않습니다. 민수야, 내일이야. 꼭 성공할 거야. 엄마 믿어. 민수는 자고 있습니다. 마취 전 진정제 때문이죠.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은지야, 내 아빠 좀 도와줘. 하늘에 있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부탁이야. 새벽 4시. 수술실 앞. 의료진이 민수를 옮깁니다. 보호자분, 이제 들어갑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깊이 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수술 중 순덕은 의자에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순덕은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손을 모읍니다. 복도에는 순덕 혼자입니다. 고요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 똑딱. 6시간째, 7시간째. 순덕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습니다. 12시간 후, 드디어 수술실 불이 깝니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순덕은 벌떡 일어섭니다. 선생님, 의사는 피곤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환자분 회복만 잘 되면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순덕은 계속 웁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의사가 말합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네, 네. 순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가 들어갑니다. 순덕은 혼자 남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수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순덕은 미소 짓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미소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민수는 과연 10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영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회복실. 박민수가 눈을 뜹니다. 천천히.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니? 작은 목소리. 순덕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없이. 수술. 잘 됐어요? 그럼 아주 잘 됐어.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가 할 일을 했지. 다음 날부터 민수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복도 걷기, 조금씩, 천천히. 순덕은 매일 옆에서 지킵니다. 민수야, 천천히. 서두르지 마. 네, 엄마. 1주일, 2주일. 민수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황달이 빠집니다. 식욕도 돌아옵니다. 엄마가 해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내일 또 끓여줄게. 순덕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3주째 되던 날, 강철민 부사장이 찾아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대표님, 부사장님 오셨어요.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입니다. 강 부사장은 의자에 앉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회사로 돌아오시죠.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대표님, 10년입니다. 강 부사장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직원들이 기다립니다. 업계가 기다립니다. 전 자격 없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강 부사장이 말을 끊습니다. 사고는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미 충분히 벌 받으셨어요. 10년이나 숨어 사셨잖아요. 민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오세요. 대표님의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순덕도 거듭니다. 민수야, 부사장님 말이 맞아. 넌 이제 살아야 해. 제대로. 민수는 창밖을 봅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작은 대답.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민수는 퇴원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습니다. 3개월만 더 조심하시면 완전히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덕은 짐을 챙깁니다. 병원 로비. 강 부사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급 세단. 대표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까지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차 안. 민수는 창밖을 봅니다. 10년 만에 보는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민수야, 어때? 낯설어요. 그럴 거야. 10년이나 됐으니까. 집에 도착합니다. 좁은 빌라. 민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이 좁네요. 그래.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민수는 방을 둘러봅니다. 작은 방.
작은 부엌. 하지만 따뜻합니다. 며칠 후 순덕은 경로당에 갑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이죠. 문을 열자 할머니들이 놀랍니다. 어머, 순덕이. 순덕아, 오랜만이네. 모두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어? 순덕은 웃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퇴원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잘 됐네. 할머니들이 기뻐합니다.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섭니다. 최영자입니다. 영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마 머리는 흐트러지고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옷. 얼굴은 수척합니다. 영자가 다가옵니다. 순덕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 씨. 순덕은 영자를 봅니다. 아들. 잘 됐다니 다행이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요. 나는 이제 끝이야.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훈이는 10년형 받았어. 둘째도 집행유예. 딸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 집은 압류당했어. 지금은 월세방에 살아. 할머니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순덕아, 내가 미안해.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비웃었잖아. 정말 나쁜 짓이었어. 영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도 열등감이 컸어.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자식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순덕은 영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영자 씨, 그만 울어요.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순덕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았어요.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덕은 영자를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경로당 할머니들도 다가옵니다. 맞아, 영자야. 우리가 있잖아. 같이 힘내자. 영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순덕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죠. 민수야, 뭐해? 엄마,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뭘? 민수는 화면을 돌립니다.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홈페이지. 회사요. 순덕은 놀랍니다. 민수야, 너. 엄마 말이 맞아요. 민수가 말합니다. 전 너무 오래 숨어 살았어요.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아들 옆에 앉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준비됐어요. 민수는 엄마를 봅니다. 은지도 아내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고 할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도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모자는 서로를 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 테헤란로 30층짜리 빌딩, 드래곤 캐피탈 파트너스. 민수가 빌딩 앞에 섭니다. 10년 만입니다. 강철민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0층. 문이 열립니다. 회사 로비. 직원들이 줄 서 있습니다. 200명.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대표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수는 놀랍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강 부사장이 말합니다. 대표님,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더 커집니다. 민수는 회장실로 안내됩니다. 넓은 사무실, 전망 좋은 창문, 책상 위에는 명패, 박민수 대표이사. 민수는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을 만져봅니다. 10년 만이네요. 강 부사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대표님, 이게 현재 운용 현황입니다. 총 자산 3조 2천억 원. 수익률 연평균 23%. 업계 1위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봅니다. 놀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대표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강 부사장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표님이 필요합니다. 더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 후 드래곤 캐피탈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설의 투자자 박민수 대표 복귀. 언론이 몰립니다.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 민수가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 앞.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로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용기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한다고. 기자들이 숙연해집니다.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오늘 은지 사랑 재단을 설립합니다. 화면에 재단 로고가 뜹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족, 불치병 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제 딸 은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기자들이 일어섭니다. 민수는 깊이 인사합니다. 순덕은 집에서 TV를 봅니다. 아들의 기자회견.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화면 속 민수는 당당합니다. 10년 전의 그 모습, 아니,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들도 TV를 봅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순덕이 아들 3천억이라고? 대단한데? 모두가 놀랍니다. 영자도 TV를 봅니다. 복잡한 표정입니다. 순덕이 아들이, 우리 지훈이 스승이었네. 한숨을 쉽니다. 지훈이가 잘못 배웠어. 실력이 아니라 거칠에만. 한 달 후, 은지 사랑 재단 개소식. 큰 건물, 강남 한복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수가 테이프를 끊습니다. 재단을 시작합니다. 박수, 환호. 순덕도 옆에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모자가 나란히 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순덕은 행복합니다. 아들이 당당합니다. 이제 숨지 않습니다. 재단 사무실 안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암 환자, 희귀병 어린이.
하나하나 살핍니다. 민수가 결제합니다. 이분들 모두 지원하세요. 네, 대표님. 금액은 제한 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최영자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박민수 대표님 만나러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영자는 머뭇거립니다. 그때 민수가 로비를 지나갑니다. 영자 할머니?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민수는 직원에게 말합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민수의 사무실. 영자가 앉습니다. 불편한 표정입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대표님, 제 아들이. 영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지훈이가 대표님한테 배운 거 악용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선택한 길입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 친구를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훈이가. 민수는 손을 내밉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나 할머니나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영자는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할머니, 재단에서 자원봉사 하실래요? 네. 할머니가 경험한 것들.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자는 놀랍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할머니도 다시 시작하세요.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했듯이.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집. 민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식탁에 앉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 엄마, 오늘 영자 할머니 만났어요. 그래, 뭐래? 사과하더라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도 많이 변했어. 재단에서 자원봉사 하시겠대요. 잘했다.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해야지. 모자는 밥을 먹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밤, 민수의 방. 밤, 민수는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내와 은지. 여보, 은지야. 사진을 만집니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살게. 당당하게 살게.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닙니다. 다짐입니다. 희망입니다. 민수는 10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죠. 은지 사랑재단 1주년 기념식 날입니다. 강남 재단 건물 앞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은지 사랑 재단 개소 1주년 마이너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후원자들, 언론사,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2층 대강당 3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무대 위 박민수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딸 은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오늘까지 재단이 도운 사람은 237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족 89명, 불치병 환자 112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36가구. 화면에 숫자가 뜹니다. 총 지원 금액은 87억 원입니다. 객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섭니다. 30대 여성,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들과 막막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재단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제 재활 치료비도. 여성은 민수를 봅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절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다시 일어서 주셔서.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한 남성이 일어섭니다. 60대 남성. 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죠. 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남성은 건강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완치됐습니다. 제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객석 맨 앞, 박순덕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머리. 그녀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봅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민수는 객석을 봅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최영자입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소박한 옷차림, 담담한 표정. 최영자 할머니십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재단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셨습니다. 주 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피해자 가족 상담, 후원금 관리, 행사 준비, 모든 일을 묵묵히 해주셨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영자는 마이크 앞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제 아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200억 원을 사기쳤죠. 저는 그 돈으로 자랑만 했습니다. 영자는 순덕을 봅니다. 특히 저기 앉아 계신 순덕 씨를 정말 못되게 대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순덕 씨 아들이 죽어간다고 비웃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박민수 대표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진짜 자랑은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박수가 터집니다. 영자는 깊이 절합니다. 객석 뒤편, 경로당 할머니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초대받았죠. 순덕이 진짜 대단하다. 그 아들 키운 게 자랑이지. 맞아, 진짜 부자네. 할머니들은 순덕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민수는 순덕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너 혼자 다 한 거지. 엄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순덕은 눈물을 닦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야말로 엄마가 자랑이에요. 모자는 포옹합니다. 저녁, 재단 근처 한정식집, 민수가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순덕, 강철민 부사장, 영자, 그리고 경로당 할머니 몇 분.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가 잔을 듭니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힙니다. 식사를 하며 할머니 한 분이 물어봅니다. 민수 씨,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넌 아직 젊잖아. 순덕이 거듭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도 다시 가정을 꾸려야지. 민수는 웃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은지도 동생 생기면 좋아할 거야. 순덕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언젠가는 영자가 말합니다. 저는 요즘 행복해요. 모두가 영자를 봅니다. 예전엔 돈 자랑, 자식 자랑만 했는데 지금은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를 돕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순덕이 말합니다. 영자 씨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순덕아, 고마워.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두 할머니는 웃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모두 녹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경로당에 갑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습니다. 어제 행사 정말 좋았어. 민수 씨 멋있더라. 너 정말 복 많다, 순덕아. 순덕은 웃습니다. 고마워요. 영자도 경로당에 들어옵니다. 좋은 아침. 영자야, 어서 와. 이제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 자랑 대신 서로를 격려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손주 보러 갈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 건강하고 따뜻한 대화들입니다. 한편 드래곤 캐피탈, 민수는 회의 중입니다. 이번 분기 수익률은 28%입니다. 강 부사장이 보고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유지합시다. 다음은 신규 투자 건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뜹니다. 친환경 에너지 회사, 인공지능 의료 스타트업, 재활용 소재 제조업.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모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네요. 그게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강 부사장이 말합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회사입니다.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합니다. 순덕과 민수는 공원을 걷습니다. 엄마, 날씨 좋네요. 그러게, 벚꽃이 예쁘다. 벤치에 앉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순덕이 말합니다. 넌 건강해졌고, 회사도 잘 되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이제 엄마는 진짜 행복해.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맙지.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립니다. 재단 사무실, 영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이거 확인 부탁드려요. 그래, 줘봐. 영자는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기 금액이 틀렸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영자는 다정합니다. 예전의 까칠한 모습은 없습니다. 퇴근 시간, 영자는 재단을 나섭니다. 작은 원룸으로 향합니다. 집은 좁지만 영자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영자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은지 사랑 재단 2주년. 이번에는 더 큰 행사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민수가 무대에 섭니다. 2년 동안 재단이 도운 사람은 589명입니다. 총 지원 금액 203억 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민수가 말합니다. 589명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589개의 가정이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박수가 울립니다. 오늘 특별한 시상이 있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은지 사랑 공로상, 재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께 드립니다. 봉투를 엽니다. 최영자 할머니입니다. 객석이 떠나갈 듯 박수칩니다. 영자는 놀랍니다. 제가요? 순덕이 영자를 밀어줍니다. 어서 나가. 영자는 무대로 올라갑니다. 민수가 상패를 건넵니다. 할머니, 2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자는 상패를 받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영자는 순덕을 봅니다. 순덕아, 고마워.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순덕은 일어나 박수칩니다. 모두가 함께 박수칩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순덕은 집에서 식사합니다. 엄마, 오늘 영자 할머니 상 받으시는 거 보셨죠? 그래, 정말 대견했어. 사람은 변할 수 있네요. 민수가 말합니다. 그럼,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순덕이 대답합니다. 중요한 건 기회를 주는 거야. 엄마가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순덕은 아들 손을 잡습니다. 민수야, 넌 엄마 자랑이야. 엄마도 제 자랑이에요. 화면이 흐려집니다. 지난 2년의 순간들이 스쳐갑니다. 민수의 수술, 첫 재단 개소식, 영자의 변화, 도움받은 사람들의 웃음, 모든 순간이 따뜻합니다. 다시 식탁?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성공은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느냐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게 진짜야. 그리고 진짜 자랑은요. 민수가 계속 말합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행복한 거예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해.
엄마 덕분이에요. 모자는 서로를 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지 사랑 재단 5주년.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지점도 생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도운 사람은 2,000명이 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순덕은 건강합니다. 경로당에서 여전히 친구들과 웃습니다. 영자는 재단 상근 봉사자가 됐습니다. 급여는 안 받습니다. 봉사가 제 보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어느 봄날, 순덕과 민수는 묘지에 갑니다. 은지와 며느리 묘 앞, 꽃을 놓습니다. 은지야, 할머니 왔어. 순덕이 말합니다. 내 아빠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민수도 무릎을 꿇습니다. 은지야, 아빠야. 미안해. 너를 못 지켜서. 하지만 아빠는 이제 괜찮아.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해줬으면 좋겠어. 바람이 붑니다.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공이 뭐냐고. 진짜 자랑이 뭐냐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어준 것,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그게 진짜 자랑이었습니다. 순덕과 민수가 묘지를 나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화면이 밝아집니다. 진짜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성공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은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박순덕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제 자랑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부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자랑입니다.